무슨 이념 말하고 뭐 하면은 논쟁을 하잖아요. 그네들을 못 이겨. 그네들을. 투철한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작전지휘본부에서 오더를 주고 논리를 개발해가지고 타타닥 보내주니까 개별적으로 싸워가지고 뭐요. 그들은 뭉쳐가지고 뭐하고 하는데, 막상 정작 얻어먹는 거는 콩고물 떨어지지도 않는데 같이 보완해동을 해. 사이비 교주들한테 서울대 여학생들이 그렇게 또 어느 대학교에 이렇게 사이비 종교들은 대학생들을 노려요. 대학생들을 노려가지고 거기서 자꾸 이렇게 무슨 교리 연구한다 뭐 이렇게 하면은 사람이라는 게 그 순수한 마음에 좋잖아요. 뭔가가 깨끗한 마음이 들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 둘 가랑비에 벗을 비에 어쩌듯이 하나 둘 그렇게 해가지고 스며들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그 교주를 막 추앙을 한대요. 추앙을 해가지고 막 거기 가까이서 모시려고 서로가 교주를 모시려고 그렇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버린대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 십계명을 이렇게 보면요, 젊은이들을 타겟으로 하고요. 첫째가 항시 이게 청년들을 부패시키고 타락을 시켜야 돼요. 그래가지고 성적 질서가 애기에서 부패가 섹스하고 그 다음에 마약하고 이런 거죠. 마약, 도박 이런 걸로 타락을 시켜가지고 아예 질서를 무너뜨려 버려야 돼요. 질서를. 그러니까 네가 뭔데 이런 식으로 위아래가 없게끔 만들어 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 권리의식만 강하게 해가지고 얘들이 이제 이렇게 되면 뭐든지 만족을 못해요. 젊었을 때 20대에 자기 사고가 이런 걸로 시작된 애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만족을 못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런 애들도 그러는데 정상적으로 이렇게 금쪽같이 이렇게 키워 있는 그 애들도 보면은 요즘은 전업자녀가 되고 싶어요. 그래. 전업자녀가 뭐냐고. 자녀로만 계속 낳고 싶다 이거야. 부모한테 의존하면서 살고 싶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취직은 안 하고 싶어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독립을 안 해요. 독립할 생각을 아예 없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독립 이거 생각 안 해. 그냥 편하게 살고 싶어. 의존형으로만 만들어. 의존형. 그리고 돈은 이런 사람들이 벌게끔 하고 막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가 원칙이고 뭐가 뭐한지를 원칙이 무너뜨리는 거 원칙을 이렇게 무너뜨려 버린다 이겁니다. 결국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 모든 공산주의는 이렇게 전체주의나 모든 이념, 사이비들도 종교들도 종교나 정치나 다 마찬가지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이비 교주 옆에는 항시 섹스가 있는 거고, 그러죠? 섹스가 있고 또 약도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항시 미디어를 통제를 해요. 미디어를 장악하게끔 돼서. 그러니까 그 미디어를 장악하는데 내 사람으로 만드는 거니까 뇌물을 제공하면 돼요. 뇌물을 제공한다. 그러니까 모든 미디어를 내 사람으로 만들어. 내 걸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SNS가 상당히 중요해요. 이런 유튜브도 중요하고 페북도 중요하고 막 이런 것도 중요해요. 공중파도 중요하고 막 이런 식으로 뭐든지 내 사람으로 만들어가지고 한쪽으로 경도하게 만든다 이거. 그러면 그쪽에서 뿜어내는 뉴스가 자꾸 가짜 뉴스라도 그냥 거기가 그런갑다 의심을 못하게 만든다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병나게 만든다 이거예요. 의심하는 것을 못하게 만들어. 그냥 의심을 고장나게끔 만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미디어의 힘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그 여성들 입장에서도 이혼하고 혼자 살고 별거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자산은 있고 그러면 하나 그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지혜를 증득해야지 막 이런 식으로 원을 세워가지고 수행을 하냐 그런 게 아니에요. 종교도 그냥 액세서리 정도로 이렇게 가고 거기 가면 이렇게 반겨주니까 가는 식의
그 정도고, 그 전에는 사람은 맨날 사람 찾아다녀요. 사람 찾아. 정신적인 사랑을 할 사람. 막 이런 식으로. 육체적인 사랑 말고, 정신적인 사랑. 내 사랑은 어디 있을까? 막 이렇게 하는데, 이 목적의식을 가진 사람들 입장에서는 SNS를 관리하잖아요. SNS를 관리하기 때문에, 그네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그런 수요가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가 파악해요. 명단들을 다 파악을 해가지고 관리를 해요. 관리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필요한 거를 접근을 한다 이겁니다. 접근을 하니까, 그러니까 의외로 사기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인스타로 사기당하는 사람들, 뭡니까? 페북으로도 사기당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공통점이 이 메신저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채팅하고 막 그게. 근데 그게 다 보고 있는, 입장에서 씩 접근하고 그러는 건데, 그런 거에 이제, 당하죠,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그건 상당히 무서운 겁니다. 그 조직이. 그러니까, 꽃뱀이라는 것도요, 유흥업소에 날씬날씬한 아가씨들 막 그런 사람들이 꽃뱀일 것 같죠? 안 그래요. 예전에도 말했듯이, 일본의 그 후처업, 그것도 말했듯이, 전혀 그 경계심을 발동하지 않아도 될, 그냥 모든 경계가 다 무장해제될 정도의 그런 사람들이 한다는 거 아니에요. 꽃뱀도 그래요. 동네 아줌마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접근하고 뭐하고 방법들이 기묘해요. 자동차에 이렇게 부딪혔다고 하면서 과일 박스 주면서 아이 고맙다고 하면서 이렇게 하고부터 시작하고 막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꽃뱀 조직들이 무슨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언니 동생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딱 전국구도 있고 지역구도 있고 동네구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장악을 한다고요. 또 조직이 목적을 가진 세력들은 또 그 사람들을 장악을 해요. 그 사람들을 다 내 편으로 만든다. 그러니까 잘해주면은 그러니까 우울증이 있다가도, 같이 어울려가지고 막 하면은 재밌어요. 그러니까 빠찡거 이렇게 하면은 우울증이 순간에 달아나듯이 질환이 있기 때문에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이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뭐 하면은 좀 달아나거든. 그런데 이제 정치 와가지고 정치단체 막 이렇게 하고 정치 이슈를 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그것도 스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울증이 달아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그 본능에 대해서 도사급들이에요. 도사급들 그런 것들. 그러니까 사람을 모으는 그 기술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알게 모르게 이렇게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버슬비에.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나 외롭고 적적하지 않을 방법이 있냐 이겁니다. 내가 재물이 엄청 많은데 이거 쓸 사람이 있냐 이거. 오늘도 이렇게 어떤 분이 오셨지만 재산이 그렇게 많아도 어디 좋은 호텔에 가가지고 이렇게 들어갑시다 그러면 우리가 꼭 그렇게까지 돈 써가면서 저런 묵어야 되나 이런데요 벌써. 그러니까 못 쓰는 거예요. 못 써. 못 쓰니까 마찬가지 그게 본능이듯이 모으는 거는 본능이고 쓰지는 못하는 게 본능이듯이 외롭고 적적하지 않을 수 있냐 이거예요. 혼자 사는 거를 즐겁게 이렇게 헤쳐나갈 수 있느냐.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너무 잘 알아요. 그 본능을. 그래서 그 본능에 어떻게 접근하느냐. 접근 방법들을 너무 잘한다 이거예요. 그게 그 밑바닥에서 놀았기 때문에요. 평생을 밑바닥에서 놀아온 그 역사적인 그 경험이 있어요. 전략 전술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날 이 사회를 그룹으로 나눠요. 그룹별로 나눠가지고 그들 사이에 자꾸 토론을 하도록 해요. 막 논쟁을 하도록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맨날 그냥 이렇게 시비 분별하고 이해득실하게끔 한다 이겁니다. 본능은 정확히 말하면 이게 집착이에요. 집착이 강한 것이 본능이 엄청 센 거예요. 근데 이 집착이라는 건 뭐냐면 시비 분별하고 그 다음에 이해득실을 따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막 빙빙빙빙 돌아요. 멈추지를 못해 생각이 멈추를 보니까 맨날 자기가 아무리 똑똑하고 해봐야 본능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빙빙빙빙 돌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인인데 주인 걸로 아무리 하려 해도 하인밖에 안 됐듯이. 그러니까 그룹별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항시 민주. 민주라는 말하고 법치라는 말을 맨날 써요. 민주라는 말하고 법치라는, 우리는 민주, 법치 막 이렇게 쓰는데 기회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를 그 명목으로 해가지고 권력을 잡아버려라 이거예요. 기회가 생기면 항시 권력을 쟁취한다. 이렇게 민주와 법치를 단어를 항시 사용하되, 항상 사용하되 기회가 생기면 권력을 쟁취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민주와 법치를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뻐꾸기가 뻐꾹뻐꾹 하면서 나무에다가 딱 타이밍만 보고 딱 거기다가 집어넣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뭐가 있다가도 갑자기, 근데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 갑자기 어디 탄핵돼버리고 뭐가 돼버리고 뭐가 되고 이상하게 돼버리는 거, 사람이 세상이 너무 천천히 뭐 변화돼야 되는, 갑자기 착착 뭐 무슨 뭐 중국에 병검하듯이 딱 이렇게 하면 변화돼버리고. 그러니까 도대체 저 정치인들의 정체들을 모르겠어. 정체성을. 언제는 이쪽에 이쪽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있다가 갑자기 오늘은 뻐꾸기 둥지로 날아온 새끼들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도대체 정체가 뭐냐? 너희들이 뻐꾸기냐? 뻐꾸기 새끼냐? 아니면 뱁새 새끼들이냐? 알 수가 없다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데에서 뭐를 따지려고 하면 따지지 마. 이렇게 뭐 약 먹어, 약 먹어 하면서 네 부동산이나 빨리 챙겨. 야, 부동산 지금 빨리 부동산 투자해가지고 빨리 해야지. 이런 식으로 세법 그려놓고 수법 27번이나 바꿔버리고 정신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정치는 나도 모르겠고 알아서 다 하든지 말든지 나는 그러는데, 타이타닉 호가 지금 침몰되는데 거기다가 내 보석 상자 안 가져와서 보석 상자 챙기고 있으면 되겠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공공 돈을 쓴다는데 결국은 이게 국가 돈을 쓰는 거예요. 국가 돈. 세금으로 뭐 하든지 한다 이거예요. 세금을 내 돈 쓰듯이 물 쓰듯이 한다 이거예요. 옛날에 그 성시백이라고 1950년에 잡힌 그 간첩이 그때 잡은 그 조직의 일원이 한 105명인가 잡았는데 그 잡히지 않는 사람들이 몇 명인지를 모른대요. 몇 명인지를 모르고 그 성시백의 비서라고 했던 사람이 나중에 전쟁 끝나고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라가고 여기 있다가 이제 잡혀서 사형을 당했다잖아요. 그러니까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때만 해도 박헌영 정도만 해도 위에서 북한에서 사금을 가지고 내려왔다 하거든요. 사금을. 그러니까 그 길상사가 있지 않습니까? 길상사가 그 박헌영이하고 연결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길상하 보살을 이렇게 했는데 그 길상하 보살 이전의 역사를 따져보면은 또 이야기가 있다 이겁니다. 그냥 단순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박헌영 같은 사람은 북에서 돈을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가 공작금으로 썼지만은 성시백 같은 사람은 애기서 돈을 벌어가지고 떼돈을 벌어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한다. 언론가 사업가로서 행세하면서 이 돈 벌어가지고 자기가 공작금을 쓰는 거예요. 근데 가장 좋은 거는 그 성시백도 그거는 못했죠. 국가 돈 세금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공작금 쓰지는 않았어요. 그 정도까지는 안 됐으니까. 근데 지금은 국가 돈을 그냥 가지고 자기 공작금 써버린다 이거예요. 그 정도로 퍼져 있다 이거 아닙니까? 근데 국가 돈을 받고도 북한을 찬양을 해. 그런데도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어. 국가 권력이.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어. 정권이 바뀌었으면 뭔가가 정리해야 되는데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어. 그러면 저 사람의 정체가 뭘까? 이렇게 생각되잖아요. 시간은 자꾸 가는데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어. 정체가 뭘까? 정체가. 이런 식으로 의문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국가 돈을 먹고 우리가 내는 세금에 죽으라고 내가지고 이래가지고 부가가치 창출해가지고 하는데 삥 뜯어먹는 애들은 간첩들이다 이거예요. 간첩들은 삥 뜯어먹잖아요. 그럼 삥 뜯어먹는 그 간첩의 공작금을 우리가 죽으라고 이래가지고 세금 내가지고 세금 안 내면 두드러 맞고 세무조사 맞고 체납처분 멘탈죄로 고발당하고 세금계산서로 고발당해가지고 징징 짜고 경찰한테 두드러 맞고 검찰한테 두드러 맞고 판사한테 혼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죽으라고 짠 그 돈 가지고 이게 간첩의 공작금으로 사용한 다음에 그걸 가만히 놔둬야 되겠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지도 모르죠. 그냥 왜 모르니까 내가 박세니까 박세니까 모르지. 모르고 그냥 뭐 내가 내 이익만 챙기고 그냥 아이고 몰라 나도 모르겠어. 무기력해 해버린 거 다들. 다 무기력해.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를 그렇게 두려워한다 이거예요. 하다못해 내 구독자 어떤 분이 상담 오셔가지고 댓글을 쓰면은 자기가 드러나는 거 아니냐고 그 정도로 무서워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약을 얼마나 드셨길래 이 나라에서 어떻게 약을 줘버렸길래 그렇게 쫄아버리냐 이거예요. 저절로 아주머니가 무슨 정치하는 사람도 아니고 사업하는 사람도 아닌데도 오매불망 내 거 챙기기에 바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너무 과대로 생각하는 거, 과대로 생각한다. 그러니까 망상이라는 게 이렇잖아요. 이렇어요. 밑에다 이렇게 써요. 여자가 없어. 여자가 없는데 여자가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 이거예요. 그게 망상이다 이겁니다. 망상. 그러니까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실감을 하면서 자기가 그렇게 과대로 생각을 한다 이겁니다. 그것도 질환이죠, 질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신질환을, 이념이 피보다 진하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념으로 똘똘 뭉친 거는 이념이라는 생각의 덩어리예요. 이게 집착의 덩어리입니다, 집착의. 그리고 이데올로기라는 거는 유행이에요, 유행. 잠깐 있다가 금방 구름 한번 있다가 샥 금방 없어지는 그런 거를 붙잡아가지고 그걸 마치 있는 것처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생존권 때문에 그러잖아요.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삥 뜯어 먹고 살기 위해서 자꾸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망상의 환자들이다, 정신질환자들이다. 그러니까 정신을 갖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질환을 가지고 아니면 병에 걸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누구를 위하고 누구를 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면 어떻게 된다? 몇백만 명은 일단 죽이고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잖아. 어떤 난민전의 어떤 시인은 200만 명은 최소 죽여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되고 나면은 안 죽은 데가 없어. 안 죽은 나라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북한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는 그거는 자기들 목숨은 뭐가 이렇게 될 줄 아는 거죠. 자기들이 오히려 세상에서 잘 살 줄 아는, 그거는 어림없는 이야기죠. 그러면 지금 가서 북한에 가서 살아야지. 근데 북한에서는 안 살고 자기 자식은 전부 다 미국 보내고 여행은 또 일본 가고 이렇게 하면서 왜 그렇게 하느냐. 이 나라에서 자꾸 불평불만 가지고 북한을 찬양하고 자유대한민국에서 내가 부가가치 창출해가지고 뭐를 할 생각은, 그거는 망상증이니까 그래요. 정신적으로 뇌세포가 파괴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젊었을 때부터 이념화가 돼가지고 보슬비 이렇게 되니까 의심을 못 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인생이 20대, 30대가 상당히 중요하듯이 그때 삶이 평생을 가버려요. 그러니까 사람은 고쳐 쓰지를 못한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6번째로는 항시 국가기관을 자꾸 공격하고 정부라든지 이런 데를 요구하고 또 데이터를 위조를 해요. 데이터를 위조를 하고 그 다음에 정부라든지 국가기관을 항시 공격을 해요. 공격하게끔 돼 있다 이거예요. 이렇게 하라 이거예요. 하다 보면은 풀린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증거가 어디 있어? 그러면 우리가 한두 번 겪어봤어요 지금. 이걸 가지고 증거를 내세워 가지고 말을 해야만이 되겠냐 이거예요. 그것도 이해를 못한다면은 그거는 뭐 지력이 딸린다고 봐야죠. 확실히 지력이 딸린 사람들은 확실히 한쪽으로 부안해동하고 세뇌 잘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인들도 이렇게 보면요,
첫 번째 보면은 유식하게 보인대요. 아니, 종교인이 말을 하더라고요. 두 번째로 만나면 무식하게, 예, 무식이 드러난대요. 세 번째로 만나보면은 뻔뻔하대, 뻔뻔함이 드러난다 이거예요. 뻔뻔함이. 그러니까 이 뻔뻔함이 어떤 목적의식이 있는 거예요. 자기 뻔뻔함을 내가 이렇게 성직자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마음이라는 거를 알고 번성의 바다에서 마음의 고향에서 놀려고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뻔뻔하고 보면 세상살이보다 더 업을 짓고 뭐 벨짓거리를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자기가 뻔뻔하다는 걸 알지를 못한다는 거는 첫 번째가 생계형이든지 먹고 살기 위해서 진짜 요즘은 성직자 돼요. 성직자라고도 할 수도 없죠. 그냥 종교인이 돼요. 먹고 살기. 왜 됐냐 그러면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요. 그러니까 능력 없고 그러면 이제 종교인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뻔뻔함으로 흘러버리면은 그거는 뻔뻔함을 계속 지속하고자 하는 거는 어떤 목적의식이 있다 이겁니다. 그 목적의식이 있는 이들끼리 끼리끼리 세력을 형성을 해가지고 자꾸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뻐꾸기 둥지에 뻐꾸기 새끼 노릇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요. 박새들을 그냥 다 물리쳐버리고 다 떨어뜨려버리고 둥지에서 그런 짓을 한다 이겁니다. 그다음에 일곱 번째는 자꾸 파업을 유도를 해요. 어디 우리 이제 석유라든지 국가기관 산업 있잖아요. 그걸 자꾸 파업을 유도를 한다. 파업을 장려를 해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항시 사회적 문제를 항시 만들어낸다 이거야. 만들어낸다. 죽음의 구판이라는 걸 만들어내면 제일 좋고 경험상 해보니까 죽음의 구판을 만드는 게 제일 최고더라 이거야. 죽음을 앞장서가지고 죽음 이게 막 이런 식으로 하면 정권도 엎어지더라 이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문제를 줄기차게 만들어내. 아니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람은 뭔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 부가가치를 창출할까 그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맨날 문제를 만들어내려고 죽음의 구판을 만들고 저주의 구판을 만들고 혐오의 그 구판을 만들고 그러니까 저주 혐오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병자라니까 정신병자. 정신이 온전하지를 못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으면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알아보고 정신병원을 스스로가 같이 어울리는 거죠. 그리고 이게 가정 해체, 도덕적인 가치를 이거를 다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가정을 해체하고. 그렇게 해서 이 9번을 조금 더 설명을 하면은 가족에 대한 무례함 이런 거를 자꾸 조장을 해요. 그러니까 부모한테 대들어,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대들어, 기분 나쁘면 죽일 수도 있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교사에 대해서 불순종을 해요. 불순종. 그리고 부모에 대해서도 당연히 불순종을 하고. 그러니까 너의 권리는 무한대야 하면서 모든 권한을 장려를 해요. 너희들 위주야. 그러니까 인권조례 만들어가지고 너희들 기준으로 해.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약물 사용하는 거 이런 거. 아니, 대마초 정도는 괜찮지. 아니, 그 정도는 괜찮지. 그 정도 마약이면 괜찮지. 뭐, 그래.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과도한 노출을 장려를 해요. 그리고 여성, 남성에 대한 구별이 없는 중립의 성을 용어를 만들어내려고 그래요. 구별을 안 하려고 한다. 이거. 아니, 격별성이고, 여성은 여성, 남성은 남성의 존재 가치가 있는데, 그거를 딱 성을 허물어 버린다. 성의 평등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허물어 버리려고 한다. 용어를 선점하려고 한다. 이겁니다. 동성애자가 공개적으로 제한 없이 행동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사회는 편견 없이 수용해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말하잖아요. 편견을 가지면 안 된다. 막 이런 성적인 자유를 인정을 해야 된다. 그 사람들이 왜 편견을 우리가 가지면 안 된다. 막 이런 식이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조장하는 그 세력들의 목적은 뭐냐면 국가를 도덕, 노동, 존중, 인구가 상실된 것, 국가에 완전히 복종하는 혼란에 빠뜨리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는 거는 없어요.
생산적인 거 없다고 다 삥 뜯어가지고 막 그렇게 해버리니까 다 혼돈으로 향하고 있다. 거기에서 기득권, 자기들끼리만 공산당 간부들만 먹고 살듯이 그렇게 된다. 이거.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의 부익부, 자본주의 부익부 빈익빈보다 더 심하다 이겁니다. 몇백만 명, 몇천만 명은 죽는다 이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중요한 거는 이제 도덕을 자꾸 말하고 양심을 말하는 그런 교회, 절, 이런 거, 종교를 아주 멸시를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다 이거예요. 자, 10번은 국민을 국가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게 만들어버려야 돼, 의존하게. 그러니까 국민을 가난하게 살게끔 해야 돼. 그러니까, 아니, 돈 벌어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서울에다가 자력으로 해가지고 집 한 채 사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집값을 안정시켜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집값을 안정시키는 뭐는 집값을 제일 먼저 올려놓고 나서 시작해가지고 임대 사세요. 임대도 살만합니다. 하면서 강남에 굳이 내가 살아보니까 살 필요 없더라고요. 하면서 임대 사세요. 임대. 그래 우리가 임대료를 보장을 해둘게요. 하면서 우리가 지원해 줄게요. 보조금 해줄게요. 청년 뭐 이런 게 주택 우리 보조해 줄게요. 그러니까 의존하게 만들어요. 의존. 독립을 하면 안 돼. 독립은 결국은 자유로 가버려요. 자유에 대한 자기 권리를 주장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뻐꾸기 동지의 그 수간호사한테 갑자기 엊그저께 순종을 바쳤더니 이런 환자들이 전부 다가 이제 자기 할 말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봐라 해가지고 통제가 내 권위에 도전해가지고 그냥 막 그렇게 제압을 해버리잖아요. 근데 이게 공산주의 10계명인데요. 이게 우리 현실하고 일치된다라고 생각하신다면은 그거는 우연의 일치는 아니다. 라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절대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라는 겁니다.